시문학 강의가 거듭될수록 강인호 교수는 늘봄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깐깐한 학자가 아니었다. 김영달 씨의 엉뚱한 비유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박선자 여사의 즉흥낭송에도 박수를 보냈다. 최만식 씨의 농담에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정미숙 여사와는 수업 전후로 시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밝은 미소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이었다. 강인호는 책상에 앉아 다음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을 보니 정미숙 여사라고 뜬다. 그는 살짝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제 꽃집에 물이 새서 난리가 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수화기 넘어 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강인호는 깜짝 놀랐다. 꽃집 천장이 무너진다니. 그는 지체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우산을 들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미숙 여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미숙 여사의 꽃집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상황은 심각했다. 천장 일부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꽃들은 빗물에 젖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미숙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쩌면 좋아요, 교수님. 제 꽃들. 그녀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강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숙 여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미숙 선생님,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물을 막는 게 중요해요. 강인호는 평생 이론만 탐구하던 학자였다. 물을 막는 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가게 안을 살피더니 낡은 양동이와 걸레를 찾아왔다. 빗물이 쏟아지는 천장 아래 양동이를 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최만식 씨한테 전화해보세요. 목수일을 하셨으니 이런 데는 전문가일 겁니다. 강인호는 다급하게 말했다. 미숙 여사는 그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최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최만식 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더니 능숙하게 비닐과 테이프 그리고 간이 버팀목을 들고 와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강인호도 최만식 씨를 도와 양동이를 옮기고 물에 젖은 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는 이미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빗물이 잦아들고 천장의 누수도 어느 정도 잡혔다. 세 사람은 젖은 몸으로 주저앉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미숙 여사는 강인호와 최만식 씨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 내밀었다. 교수님, 최만식 씨.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제 꽃집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강인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얼룩진 자신의 와이셔츠를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지금의 이 얼룩은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주었다. 그는 미숙 여사를 향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학자로서의 고지식함 대신 사람을 돕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따뜻한 인간미가 서려 있었다. 천만에요, 정미숙 선생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최만식 씨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은 늘봄 식구 아닙니까? 교수님도 이제 완전히 한 식구 다 되셨네요. 최만식 씨의 말에 강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식구라. 그는 평생을 외롭게 학문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가족이나 친구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다소 추상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꽃집에서 비에 젖은 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식구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정미숙 여사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고마움이 담긴 미소가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날이 밝아오면서 꽃집 안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던 꽃들이 이제 막 피어나는 듯 신선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밤새 겪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듯 했다. 강인호는 꽃들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시도, 인생도, 그리고 사랑도 어쩌면 이 꽃들과 같은 것이 아닐까. 고난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 그는 정미숙 여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깊은 관심과 연민, 그리고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밤의 갑작스러운 호출은 강인호 교수와 정미숙 여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을 더욱 특별한 인연으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이제 막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꽃집 누수 사건 이후 강인호 교수와 정미숙 여사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이제 강인호는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미숙 여사의 꽃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꽃 이름이나 꽃말에 대해 묻기도 했고 미숙 여사는 그의 질문에 차분하고 다정하게 답해 주었다. 닫혀있던 강인호의 마음은 미숙 여사의 따뜻함과 꽃향기에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인호가 꽃집에 들렀을 때였다. 미숙 여사는 작은 화분에 담긴 난초를 다듬고 있었다. 교수님, 이 난초는 외로움 속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혼자 피어도 그 기품은 변치 않죠. 미숙 여사의 말에 강인호는 난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을 학문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그의 독신 생활이 떠올랐다. 어쩐지 난초의 모습이 자신과 닮은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외로움 속의 아름다움이라. 재미있는 해석이군요. 강인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교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미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인호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학문에 몰두하면 외로울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미숙 여사는 강인호의 솔직한 고백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늘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있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강인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숙 여사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꽃집 안은 그들만의 공기로 가득 차는 듯했다. 어색함과 동시에 풋풋한 설렘이 그들의 주위를 감쌌다. 그날 밤 강인호는 미숙 여사가 준 난초 화분을 책상에 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난초의 외로움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꽃말과 함께 미숙 여사의 따뜻한 미소가 오버랩되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시문학 수업 시간. 강인호는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강단에 섰다.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강인호의 말에 교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가 시를 직접 낭송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년의 시인이 쓴 황혼역의 사랑에 대한 시였다. 저무는 노을빛에 고요히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찾아온 그대라는 향기여.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진심이 담긴 울림으로 교실을 채웠다. 그는 시를 읊는 내내 정미숙 여사를 응시했다. 미숙 여사는
그의 시선에 얼굴을 살짝 붉혔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한 듯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시의 모든 구절이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을 대신 말하는 듯했다. 낭송이 끝나자 교실에는 깊은 감동의 침묵이 흘렀다. 김영달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가를 훔쳤고 박선자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다. 최만식 씨는 콧날을 찡긋거리며 교수님, 이제 진짜 시인이 다 되셨네 라며 감탄했다. 수업이 끝나고 정미숙 여사가 강인호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시 정말 좋았어요. 제게 주는 시 같았어요. 미숙 여사의 말에 강인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투박한 손이 미숙 여사의 따뜻한 손에 닿자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강인호는 평생 학문만 알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도 이 손의 온기가 더 중요했다. 정미숙 선생님,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시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강인호의 솔직한 고백에 미숙 여사의 얼굴은 활짝 피어났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꽃봉오리가 만개하듯 아름다웠다. 강인호도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60대의 늦가기 로맨스는 어색했지만 그만큼이나 순수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인호 교수와 정미숙 여사는 늘봄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공식 커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커뮤니티 센터의 정원을 가꾸고 서로에게 시를 읽어주며 잔잔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시니어 학생들은 두 사람의 로맨스를 보며 즐거워했고 때로는 장난스러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황혼의 시 꽃 피우다 1편은 그렇게 강인호 교수와 정미숙 여사의 풋풋한 설렘과 사랑이 만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들의 로맨스는 앞으로 펼쳐질 2편에서 또 어떤 위기와 감동, 그리고 유쾌한 에피소드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게 만들었다.